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석박토학과정 강영원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Axis Explainable Time Series Annotation with Large Language Models 라는 논문이고요. 아카이브 프리프린트 상태로는 이제 9월 말쯤에 공개가 되었고 현재 아이클리어 2026 언더 리뷰 중인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엑시스라는 논문은 LLM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상 탐지를 하는데 단순히 이상 탐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상이라고 생각했는지 해석까지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단위 시점이 아니라 연속 구간을 단위로 해서 무엇이 언제 왜 이상인가를 설명하는 태스크로 확장하고자 했고 LLM을 직접 파인 튜닝하지 않고 이 세 가지 힌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시계열 데이터를 어느 공간에 효과적으로 맵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축한 시메틱 어노말리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상 패턴과 질문 형식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시계열 이상치 탐지란 이 정상 패턴과 다른 이상치를 탐지하는 과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과거 데이터의 정상 패턴을 통해서 이 t 시점에 이상치 여부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시계열 이상치 탐지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딕션이라고 하고요. 이 시계열 이상치 탐지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론들이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블랙박스 리즈닝이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상 탐지 모델을 통해서 이상을 탐지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각 시점에 대해서 각 시점이나 해당 윈도우에 대해서 어노멀 스코어 이상 점수는 도출할 수 있지만 이게 왜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한계점이었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보완하고자 기존의 XI 방법론들이 존재를 했는데 뭐 샤프라든가 베리언스, 스큐니스 등 다양한 XI 기법들이 추가적으로 사용했고 결국 뭐 포스트호크나 아니면은 이 모델단에서 학습할 이 XI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통계적인 피처만 제시를 하고 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한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LLM을 활용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LLM이 이 자연어 처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다양한 도메인에서 뛰어난 언어 유창성과 포용성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시계열에서도 이상탐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에 LLM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LM이 시계열의 이 연속적 성질과 LLM의 이산적 처리 구조 간의 불일치가 좀 있어서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시계열 이상치 탐지에 LLM을 활용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제가 이제 세미나나 PRSR 아니면은 다른 분께서 리뷰하셔서 영상을 올린 그런 논문들이니까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Can LLM Serve as Time Series Annotator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LLM을 통해서 시계열 이상시 탐지가 과연 가능한가를 분석한 연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는 LLM을 직접적으로 그냥 단순히 프롬프트에 이 텍스트로 넣어서 이상시 탐지를 했을 때는 이상 탐지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대신 다양한 프롬프트 전략, 인컨텍스트 러닝,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 같은 것을 사용을 하면은 이 GPT-4의 성능이 기존 기법과 굉장히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TT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 생성된 합성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하면은 라마3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본 논문입니다. 다음 논문은 Can LLMs Understand Time Series Anomalies라는 논문으로 이 시겨 이상 탐지 가업에 LLM을 활용을 했을 때 LLM의 작동 원리와 관련된 여러 가설을 검증한 논문입니다. 그 다음 논문은 Can Multimodal LLMs
Perform Time Series Honor Detections라는 논문으로 대형 멀티모달 언어 모델 이 LLM을 활용을 했을 때 이 시계의 상식 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다음 논문은 Large Language Models Can Be Zero Shot Anomaly Detectors for Time Series라는 논문으로 해당 이제 해당 연구부터 뭔가 이제 단순히 LLM의 프롬프트로 이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이제 뭐 특별한 이제 방법들이 추가되는 논문들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프롬프터와 디텍터 이 두 접근법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앞서서 설명드렸던 논문들처럼 이 프롬프트로 이상을 탐지를 하는 그런 기법이고 디텍터 같은 경우는 포캐스팅 기반 흔히들 이제 프리딕션 베이스라고 해서 그 이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두고 다음 시점의 값을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예측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기반으로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상치 탐지를 수행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은 Large Language Models Can Deliver Accurate and Interpretable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LLM-AD라고 불리는 방법론입니다. 이 LLM-AD 같은 경우는 이 LLM을 활용해서 이상 탐지를 하는데 과거의 정상 및 이상 데이터를 검색하는 인컨텍스트 러닝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상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사고 과정으로 이상을 탐지하더라라는 이런 전문가의 논리적 사고 과정을 모방한 이 아노COT를 통해서 이상 탐지와 해석을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은 아르고스라는 논문으로 아르고스 같은 경우는 LLM 기반의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상 탐지 규칙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규칙은 코드로 파이썬 코드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설명 가능하고 재현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데 LLM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상 탐지 규칙만 생성해서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이 어노멀 디텍션 모델로 사용했었던 이 딥러닝 모델의 결과랑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둘의 약간 이제 이 이상 탐지 규칙을 보완하는 등 그런 어그리게이션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특이한 방법론입니다. 다음은 채TS입니다. 채TS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어웨어 TS 인코더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시계열을 패치 단위로 인코딩한 다음에 텍스트 토큰하고 교차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시계열이 존재해야 되는 그 위치에는 이 타임시리즈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토큰을 사용을 하고 그 외에 텍스트는 텍스트 인베딩 토큰을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ttribute based synthetic generation이라는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attribute 기반의 합성 시계열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 타임 시리즈 이볼 인스트럭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Q&A를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된 데이터로 파인 튜닝했다라는 특징이 있는 논문입니다. 다음은 채타임입니다. 채타임 같은 경우는 시계열을 하나의 외국어로 간주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외국어를 학습을 하듯이 이 토크나이저를 확장을 해가지고 이 LLM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게끔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시계열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기법이 채타임입니다. 다음은 이제 타임 아레이라는 논문인데요. 타임 아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론을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 타임 아레이라는 이 어노마이틱션 리즈닝 관련된 그 과제를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태스크를 정의를 하고 이를 위한 현실 멀티모델 벤치마크 이 레츠 40K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구축을 할 때는 이 여러 가지 이 LLM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계열 이상 탐지를 하고 해석을 내놓게 한 다음에 GPT-4가 그거에 대해서 랭크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 비평도 하고 그런 특이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도 제가 영상 리뷰 영상 올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기존에 이제 LLM을 활용한 이상치 탐지가 왜 잘못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이 시계열을 LLM에 입력하기 위해서 이 토큰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실 시계열은 전체적으로 좀 오래된 이 기간을 보고 이 글로벌 컨텍스트한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LLM에 너무나 긴 길이의 시계열을 입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일부 프래그먼트, 굉장히 이 짧은 구간만 입력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컨텍스트를 상실한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평균, 통계값 등의 이 사전 집계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수치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형태 정보를 읽는다라는 한계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엑시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LLM을 프로즌하고 이 힌트 튜너가 필요한 정보를 소프트 프롬프트 형태로 주입을 하게 되고요. 그 힌트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LLM이 이 맥락을 인식을 하면서 의미 기반의 추론 가능한 진단 전문가로 동작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시계열 이상치 탐지 모델 같은 경우는 각 그 시계열 길이 t에 대해서 각 시점마다 포인트 와이즈 어노말리 스코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수치 기반의 점수는 사용자에게 해석 가능한 통찰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실제 이상은 연속된 구간에 걸쳐서 나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 많고 사용자는 왜 그 구간이 이상인지 이해하는 데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포인트 와이즈 어노멀리 스코어를 도출하는 것을 어, 타당하지 못하다 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구간 SE, 이 스타트 엔드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 자연어 설명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과제를 재정식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모델 G에 입력으로 하는 부분이 전체 시계열 데이터 X가 1부터 T까지의 전체 시계열 풀타임 시리즈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 내추럴 랭귀지 커리, 자연어 커리가 Q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타트 엔드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타겟 윈도우의 스타트 엔드 지점을 알려줘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시스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뒤에서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총 세 가지의 힌트들이 프롬프트로 소프트 프롬프트 형태로 추가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심볼릭 뉴메리컬 힌트, 두 번째가 컨텍스트 인테그레이트 스텝 얼라인 힌트, 세 번째가 태스크 프라이어 힌트입니다. 그래서 심볼릭 뉴메릭 힌트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심볼릭 뉴메릭 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LLM을 텍스트 토큰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LM 자체는 이산 숫자에 대해서 제로샷 환경에서도 고유의 추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시계열을 텍스트하면은 굉장히 많은 토큰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일부분만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 엑시스 프레임워크에서는 타겟 윈도우 SE에 대해서만 텍스트화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을 어떻게 텍스트 토큰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은 엑시스 프레임워크에서 뭐 제안했다라거나 아니 다른 논문들과 다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논문에서도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각 시점마다의 이 숫자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먼저 Z스코어 노멀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이게 표준화 스탠다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수점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토큰 수를 또 잡아먹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과정을 사용을 합니다. 스케일링 과정은 보통 이 100이라는 값을 사용해서 100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30.4, 37.3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고, 이렇게 해도 소수점들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을 라운딩, 이 정수하기 위해서 반올림 해가지고 30, 37, 64 다음과 같이 나타내서 토큰 수를 확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을 해서 다음과 같이 문자열로 사용하는 게 심볼릭 뉴메릭 힌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이제 엑시스 프레임워크에서 다른 방법론들과 차이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힌트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힌트, 컨텍스트 인터그레이트 스텝 얼라인 힌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 심볼릭 뉴메릭 힌트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체 시계열 데이터의 일부 구간만 텍스트 토큰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컨텍스트를 표현하고자 어, 타임 시리즈 인코더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글로벌 컨텍스트를 이 로컬 윈도우에 정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이 컨텍스트 인터그레이트 스텝 얼라이트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사전학습된 타임 시리즈 인코더가 전체 시계열의 인베딩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 인베딩에 대해서 이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나타냈었던 그 스타트 엔드 그 구간에 대해서만 이 인베딩을 선택을 해서 이 LLM의 인베딩 공간으로 매핑하기 위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 타임 시리즈 인코더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 타임 시리즈 인코더는 이렇게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패칭을 해줍니다. 패칭에 대해서는 뭐 패치TST나 요즘 시계열 데이터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 시계열 데이터에 전체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패치 단위로 잘라가지고 분할해서 사용한다. 분할해서 입력을 해서 주변에 로컬한 시계열 정보도 활용해서 인베딩 토큰을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간에 패치 단위로 분할해서 이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패치 인베딩을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줄 건데, 포지션 인코딩을 해줄 건데,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로터리 포지션 인코딩 ROP를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RO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인 모이라이 세미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논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로터리 포지션 인베딩을 사용했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을 인코더 구조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언패치파이 앤 프로젝션 방법을 통해서 각 패치를 다시 스텝 레벨,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이 t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왔다 하면은 다시 길이 t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겠다 라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타임 시리즈 인코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국엔 전체 시계열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인코더에 인풋으로 해서 전체 시계열에 대해서 글로벌 인코딩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이 t개의 쉐이프를 갖도록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했으니까 그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타겟 구간이 스타트 엔드에 대해서만 인베딩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추출한 인베딩을 바로 토큰 그 프롬프트에 사용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타임 시리즈 인코더에서 추출한 인베딩은 LLM이 이해할 수 없는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갖고 온 인베딩이기 때문에 LLM이 이해할 수 있도록 LLM이 토큰 인베딩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핑을 보통 이제 얼라인한다 해서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해당 이제 이 방법론에서는 프로타입 베이스 얼라인먼트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LLM 보캐블러리 인베딩 이 보캡과 이 러너블 프로젝션 M을 사용해서 프로토타입 뱅크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생성한 이제 프로토타입 뱅크하고 우리가 추출한 인베딩 하고 같이 크로스 어텐션을 해가지고
새롭게 LLM이 이해할 수 있는 임베딩 스페이스로 이 얼라인한 임베딩 토큰을 프롬프트에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태스크 프라이어 힌트입니다. 이 태스크 프라이어 힌트 같은 경우는 이 전체 태스크 수준에 일관된 사전 지식을 주입하기 위한 모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이상치 탐지란 태스크는 어떤 거고, 어,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 일관된 사고 패턴과 언어적 스타일을 유지하도록 하는 전역적인 힌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스크 프라이어 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인풋이 들어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고정된 커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고정된 커리 pfix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할 때도 앞서서 우리가 구했던 이 프로타입 뱅크하고 이 고정된 커리 pfix 간의 이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이 태스크 프라이어 힌트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세 가지 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롬프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LM 인풋 템플릿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앞서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 토큰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풋을 하고자 하는 타임 시리즈 토큰 같은 경우는 심볼릭 뉴메리컬 힌트를 통해서 이 수치값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LLM에 직접적인 수치 근거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인코더를 통해서 추출한 글로벌 컨텍스트 임베딩을 인도에 정렬시켜서 이 시간적 맥락과 구조 정보를 제공하는 컨텍스트 인터그레이트 스텝 얼라인드 힌트가 다음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치 탐지가 무엇인지 이 모든 인스턴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역지를 통해 태스크 수준의 일관성과 설명 스타일을 유지하는 태스크 프라이어 힌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bitrary question, 퀘스천에 대해서 토큰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프롬프트가 구성이 되고, 최종적으로 구성된 프롬프트가 LLM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앤서를 도출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페이지 2, 두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타임 시리즈 인코더를 사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이 타임 시리즈 인코더를 학습을 할 때는 이 마스크드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입력 시결의 일부를 마스킹을 하고 이 마스킹된 값을 복원하도록 학습이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갔던 시계열 입력에 대해서 이상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이 어노멀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두 가지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사전 학습의 총 로스 펑션은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의 가중합으로 타임 시리즈 인코더가 학습이 됩니다. 페이지 2는 힌트 튜너를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페이지 1에서 얻은 시계열 레프레젠테이션에서 LLM의 언어 인베딩 공간으로 얼라인 하는 단계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LM이 수치적 패턴을 이 언어적 이유, 리즈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소프트 프롬프트 튜닝을 수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인코더랑 LLM은 프로즌하고 힌트 튜너랑 프로토타입 뱅크, 이 태스크 프라이어 쿼리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셋이 필요할 텐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적 패턴의 언어를 말하도록 모델을 가르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부족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랑 레이블만 존재하고 리즈닝,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이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앞서 제시한 컨텍스츄얼 컨시스턴시랑 레프레젠테이션 얼라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휴먼 익스퍼트처럼 이상 징후를 추론하도록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특화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저자들은 그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 설계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패턴 레벨 어노마이 보큐블러리, 두 번째가 컨텍스츄얼 앤 컴퍼리티브 리즈닝, 세
세 번째가 LLM Powered Explanation Generation입니다. 첫 번째로 패턴 레벨 어노멀리 보캐블러리입니다. 단순 수치 이상이 아닌 패턴 단위의 이상의 보캐블러리를 구축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각 이상 패턴은 정상 시계열과 이상 시계열 이 페어로 생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논문에서 밑에 나오는 논문을 통해서 정상 시계열의 이상 패턴을 합성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논문은 사실 단별량보다는 다별량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세미나로 진행을 했었던 그 논문, 앞서서 제가 소개했었던 TT 제너레이터 방법에서 생성한 시계열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성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논문에서는 이 트렌드 시즈널 노이즈에 대해서 생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여러 개를 생성을 한 다음에 얘네를 다별량으로 해서 걔네들의 커절 그래프를 생성해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간의 뭔가 이 인과관계를 고려한 이 다별량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해당 엑시스 같은 경우는 단별량 데이터만 입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TT 제너레이터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트렌드 시즈널 노이즈를 생성을 하고 합해서 베이스 시계열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어노멀리들을 인젝션해서 이 정상 시계열과 이상 시계열의 페어를 생성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Contextual and Comparative Reasoning인데요. 기존 LLM 기반의 시계열 설명의 한계는 로컬 only 리즈닝, 구간 정보만 활용해서 리즈닝 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베이스라인이 없기 때문에 정상 패턴과 비교 불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상 판단은 해당 시점이 전체 패턴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엑시스 벤치마크는 두 단계의 리즈닝을 유도를 했고요. 첫 번째가 글로벌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전체 시계열의 흐름과 패턴을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컴퍼리티브 리즈닝, 동일 구간의 정상, 이상 윈도우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전체에 대한 요약 텍스트, 이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생성을 하게 하는데, 이는 이제 모델이 어노멀리 윈도우를 해석할 때 이 전형 문맥을 참고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게 TT 제너레이터처럼 이 생성한 시계열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컨버티블 리즈닝 같은 경우는 모델 입력에 두 개의 대응 윈도우를 제공해서 하나는 이상이 포함된 구간, 하나는 동일 시점대의 정상 구간을 입력으로 제공을 해서 두 윈도우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를 서술하도록 훈련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LM을 활용해서 고품질, 다형태의 설명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했는데, 하나의 LLM을 활용한 게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 라지 LLM과 스몰 LLM 두 가지를 사용해서 질문을 생성하고 진단적 설명을 생성하도록 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한 LLM 에이전트는 이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사용해서 목표 지향적인 진단 질문을 생성하게 하고요. 이 두 번째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디스크립터랑 이 정상, 비정상 윈도우를 인도 데이터를 조건으로 해당 질문에 답하도록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가지의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멀티플 초이스, 여러 선택지 중에 올바른 답을 고르는 형태로 정답 정확성과 추론 논리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엔디드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답변해서 관련성, 완결성,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했고요. 세 번째는 true, false, 진술의 참, 거짓을 판단해서 판단 근거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함께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직접 구축한 새로운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시멘틱 어노멀 벤치마크를 활용을 했고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LLM 기반의 시계열 상식 탐지 방법론들인데, 이 첫 번째 이 클래스가 타임시리즈 VLM이라고 해서
시계열 전체를 플랫으로 시각화해서 시각적 추론으로 설명을 수행하는 이미지 LLM,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 TS LLM 같은 경우는 시계열 전용 LLM 프레임워크로 텍스트화된 신호를 직접 분석해 설명 생성하는 챗TS, LLMAD, 챗타임, 그리고 아노 LLM 이렇게 사용해서 베이스라인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단순 수치 지표 외에도 LLM 생성 설명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LLM 메서 저지 접근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G2벨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제미나이 2.5 LLM을 평가자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 절차를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질문 유형별로 어, 판별하는 점수를 따로 두고 각 차원별 점수를 1점에서 5점 척도로 평가를 한 다음에 단순히 딱 몇 점이다 라고 나온 아웃풋 값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토큰 랩의 로그 프로버티 기반 점수를 활용해서 이 확률 부정, 그러니까 웨이티드 스코어를 산출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리서치 퀘스천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익스플레이션 퀄리티, 이 고품질의 의미론적 이상 설명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엑시스는 최신 LLM 기반 방문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두 번째는 컴포넌트 임포턴스, 이 코어 컴포넌트, 앞서 설명드렸던 3가지 힌트 튜너들이 최종 설명 품질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세 번째가 아키텍처럴 제너리티, 엑시스 프레임워크는 서로 다른 프로즌 LLM들에 적용될 때 얼마나 강건한가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인 익스플레이션 퀄리티입니다. 메인 리저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베이스라인 모델들하고 멀티플 초이스, 오픈 엔디드, 트루 폴스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을 했고요. 이 엑시스가 멀티플 초이스, 오픈 엔디드, 트루 폴스 질문 3가지 질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했다라고 하고요. 이 질문 형식과 무관하게 잘 추론된 설명을 생성하는 강건한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셜라이즈 TS LLM 베이스 라인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앞에서 언급한 이 3가지 힌트들이 효과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LLM 베이스라인 대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이 로우 비주얼 시리얼라이제이션을 보다 이 멀티 패스웨이 레프레젠테이션이 LLM에 더 풍부하고 잘 정렬된 신호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 시각화 예시입니다. 왼쪽에 그래프 보면 입력 시계열인데 보시면 이런 패턴들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인풋 윈도우만 LLM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주변에 글로벌한 정보를 활용을 하지 못하면 해당 부분에서 갑자기 수치가 감소하고 증가해서 이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스 같은 경우는 결과가 뭐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패턴으로 경계 구간에서도 정상 범위 내 변동만 존재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노 LLM 같은 경우는 경계 부분에 급격한 변화나 평균 대비 편차를 통해서 이상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약간 일반적인 설명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챗TS 같은 경우는 이 경향 변화랑 일부 하강 구간을 잠재적 이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문맥적 해석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LLMAD 같은 경우는 모든 변동이 정상 범위 내에서 짧게 발생해서 명확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동력학을 전체 시계열 맥락에서 올바르게 해석해서 정상적인 주기적 패턴의 일부로 식별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을 엑시스는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노 LLM이나 채티스 같은 베이스라인 모델은 윈도우만 본 경우 넓은 맥락이 부족해서 내부 변동을 잠재적 이상으로 잘못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인데요. 두 번째 예시도 이런 패턴들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짧은 증가를 명시적으로 식별하고 지속적 이상이 아닌 일시적 변동으로 엑시스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해석해서 패턴이 안정적이며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다른 베이스라인들은 이런 변동이나 진동을 언급을 하면서 정상인지 이상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모호하거나
일반화된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먼 이블루에이션입니다. 모델이 생성한 이상 탐지의 설명의 정확성, 논리성, 타당성을 휴먼 익스퍼트의 평가로 검증을 했고요. 휴먼 익스퍼트 퀘스천으로는 질문, 본문과 정답, 그리고 어떤 유형인지 알려주고 전체 시계열 그래프랑 타겟 윈도우가 무엇인지 알려준 다음에 여러 모델들의 답변을 무작위로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지입에 기반해 5점 족도로 정확성, 논리성 등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별 채점표를 스코어링 테이블로 주어주게 되고 그리고 모든 모델을 상대 비교 순위화 및 근거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총 140개의 질문, 280개의 평가 설문을 2명의 익스퍼트에 의해서 이 더블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량적 점수랑 정석적 코멘트가 동시에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휴먼 익스퍼트 이밸루에이션 퀘스천의 이그샘플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퀘스천 타입이 뭐고 퀘스천이 뭐고 그다음에 정답은 무엇이고 시계열은 어떤 것이고 그 모델들이 각각 어떻게 결과를 냈고 그거에 대한 평가표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먼 이밸루에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같은 경우는 컬렉트니스, 리즈닝, 퀄리티 모두 최고점을 받았고 결국에는 엑시스가 힌트 베이스 컨디션이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선택을 유도를 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고요. 오픈엔디드 퀘스천에 대해서도 렐러버스, 컴플리트니스, 어큐러시 모두 최고점을 받았고 이 피상적 기술이 아닌 충분한 근거 기반의 설명을 생성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루퍼스 퀘스천 같은 경우에도 콜렉트니스, 저스티피케이션 퀄리티 모두 최고점을 받았고 근거 있는 판단과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인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해당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이 세 가지 힌트에 대해서 제거해가면서 성능을 도출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컨텍스트 인테그레이트 스텝 얼라인 힌트를 제거하면은 트루 펄스 질문에서 성능이 가장 심하게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사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진 판단에서 정렬된 시간적 단서의 의존함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오픈엔디드 이 서술형 질문에서는 이 윈도우로부터 심벌링 뉴메릭 힌트에 가장 민감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서술형으로 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직접적인 수치 접근이 필요했고 이런 수치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정합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심벌링 뉴메릭 힌트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태스크 프라이어 힌트인데 태스크 프라이어 힌트를 제거하는 것도 서술형의 완전성과 관련성을 크게 해쳤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 이상 탐지에 대한 전역 사전 지식이 설명을 구조화하고 이런 포괄적 커버리지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줌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리서치 퀘스천인 Analysis of Architectural Variance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LLM들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LLM을 바꿔가면서도 모두 강건한 성능을 보여줬고 그런 이런 성능은 당연하게도 모델 크기에 따라 스케일됨을 확인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특이한 사항으로 볼 것들이 이 QN 2.5 7 빌리언 코더랑 인스트럭트 모델일 것 같은데 이 코더 같이 코드 사전 학습 모델 같은 경우는 구조적 판별 과업에서 뛰어나고 최고 멀티플 초이스 점수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코드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코드와 같은 코드 사전 학습 모델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스트럭트 같은 경우는 QN 2.5 7 빌리언 인스트럭트 같은 인스트럭션 튜닝 버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그 리즈닝 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오픈엔디드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서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기반 모델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방법이 전략적 변형 선택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판별 목적과 설명 목적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자들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상 저자들이 생성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결과였었고, 실제로 이제 다른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시계열 이상 탐지를 잘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내는 건데요. 해당 결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타임 시리즈 인코더에서 나오는 어노멀리 스코어로 그냥 이상 탐지를 했다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논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코드도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실험 결과를 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사실 리즈닝 하는 것도 아니고 어노멀 레이블 자체만 출력을 해서 비교하는 것이고, 특히나 각 시점마다의 레이블로 비교하는 것보다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LLM까지 뭐 결과가 들어가서 나온 결과는 아닐 것 같고, 타임 시리즈 인코더의 어노멀리 스코어로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봤을 때 이 타임 시리즈 인코더로 엑시스에서 사용하는 타임 시리즈 인코더로 시계 이상 탐지를 해도 다른 베이스라인과 굉장히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제한한 레프렌테이션 얼라이먼트 전략이 실제 이상 탐지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검증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엑시스가 해석 가능성도 있고 이상 탐지 성능도 모두 충족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여기서 타임시 인코더에서 나오는 어노멀리 헤드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한 엑시스 같은 경우는 단일 시점이 아닌 연속 구간을 단위로 해서 무엇이 언제 왜 이상인가를 설명하는 태스크로 확장을 했고, LLM을 직접 파인 튜닝하지 않고도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어느 공간에 효과적으로 매핑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심볼릭 뉴메릭 힌트, 수치적인 정보를 제공을 했고, 두 번째가 컨텍스트 인터그레이트 스텝 얼라인 힌트, 이 글로벌 컨텍스트 전형 문맥 및 구조 정보를 주입을 했고, 세 번째가 태스크 프라이어 힌트로 이 설명 스타일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합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LLM이 수치, 맥락, 언어적 프라이어스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제 견해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LLM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토큰 제약으로 인해서 글로벌 정보를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LLM 기반 시계 이상 탐지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해결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 텍스트 입력 대신에 인코더 기반 표현을 활용해서 글로벌한 시계열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합성을 해가지고 사용해서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만으로 그러니까 이 실험을 진행한 것은 좀 아쉬운 결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